자, 보안처분론이 나왔어요. 이 보안처분론. 이 보안처분론은 기본적인 이론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해만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경찰에서 범죄학에서는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어. 그러나 나올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우리 그동안에 이제 출제되었던 형사 정책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좀 출제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자, 보안처분의 성격은 뭐냐 했더니 형벌은 뭐요? 책임주의고 과거적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보안처분은 위험성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자, 보안처분 종류는 대인적 보안처분은 자유박탈적, 자유제한적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치료 감호. 감호란 것은 아예 집어 넣어버린 거야. 보호 감호. 이건 이제 우리 보호 감호제도가 옛날에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데 보호 감호자는 있습니다. 피보호 감호자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교도소에. 자, 소년 보호시설. 이것도 소년 보호시설이 뭐야 이게? 소년원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형벌기관이 아니에요.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기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하고 제한하는 것하고 구분해야죠. 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뭐요? 보호관찰, 밖에서 전자감시, 취업제한, 거주제한, 약물치료 전부 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대물적 보안처분은 뭐냐? 못수. 여러분들 못수 뭐예요? 우리 형벌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몰수를 형벌로 다루고 있어. 그런데 몰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잖아. 물건을 빼앗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물적 보안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형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업장 폐소가 나와요. 폐쇄. 자, 성매매업소를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장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야. 못질을 해버려. 다시 못하게. 자, 법인 해산. 물론 이제 조폭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합법적, 비합법적 이렇게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법인을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물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자, 근대적 보안처분의 발달 배경입니다. 이제 페리의 형벌 대형벌 사상이에요. 형벌을 가지고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보안처분이 있는데 보안처분을 합해버리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적, 절대적 부정기형을 내용으로 해서 체제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페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페리야. 프리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막스주의의 어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를 받아들여서 범죄학의 연구를 최초기 실증주의자죠. 카페로 가면 범죄 인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리스트 목적형주의자. 이분은 이제 응보형 대신 특별 예방 목적으로 목적형으로 진압형을 방위형으로 전환하자. 자, 형벌만으로는 특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 개선 보완을 위한 형사처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을 일원하자. 하지만 뭐예요? 범죄가 있을 때 하자는 얘기야. 아무나 그냥 붙잡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칼 슈터스가 나왔어요. 자, 리스트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보안처분 제도를 처음 형법전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자, 신구 양파의 학설을 절충한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규정한 이원주의자입니다. 자, 그 외에 바이어, 비르크메이어, 베링 등이 있다. 자, 근대적 보안처분이 발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안처분하고 보호관찰 제도는 사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제도 발달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봤었죠? 오거스터스. 어거지를 써가지고 보호관찰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민간인에 의한 보호관찰입니다. 그래서 사적이야. 자, 78년도에 같은 매사추세츠주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호관찰을 입법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프로베이션이라 한다. 그리고 11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판결전 조사 제도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40년에 조사 표준 보호 관찰법이 공식화되죠. 자,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1987년. 그래. 1987년. 이때가 이제 지금 현재의 헌법이 나오고요. 1990년 정도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호관찰이. 자, 보호관찰 제도가 뭐냐? 보안처분이냐? 형벌 집행설이냐, 독립된 제재수단서냐, 우리는 보안처분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집중감독과 충격구금이 있어요. 자, 집중감독은
주 5회 이상 집중적인 접촉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전자장치 부착 등 이런 것들도 집중 감독에 해당합니다. 자, 충격 보호 관찰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3, 4개월 동안 병영식 캠프, 군대에서 극기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놓는 거야. 일반 보호 관찰에. 그러면 이 병영식 그 캠프에 있을 때는 보호 관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 자, 그리고 이 보호 관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프로베이션과 패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분하셔야 해. 자, 영미법에서는 뭐냐면 유죄 인정을 한 후에 처음부터 형을 유예하면서 부하는 보호 관찰이야. 처음부터 보호 관찰을 떠요. 우리도 그러죠. 선고유예, 집행유예 하면서 자, 형은 이제 유죄는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호 관찰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프로베이션이라 하고, 가석방. 자, 가석방 할 때, 우리 가석방. 또 소년원에 있는 애들 임시 석방 할 때 보호 관찰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패롤이라고 해요. 용어가 달라. 그러나 보호 관찰은 보호 관찰이야. 자, 이것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하고 별도라고 그랬어. 별도. 자, 보호 관찰의 법적 성격은 뭐다? 보안 처분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유형 연구가 나와요. 보호관찰관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올인이 나와요. 올인. 자, 어떤 보호관찰은 아주 처벌적으로 하더라. 지원과 통제가 있다면, 통제 위주로만 하더라. 이게 통제 위주로. 처벌적이죠. 어떤 보호관찰관은 복지에만 뭔가를 해주려고만 하더라. 복지에만 하더라. 어떤 보호관찰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 이게 수동적 보호관찰. 그리고 어떤 보호관찰은 통제도 하면서 뭐예요? 지원도 하더라. 이게 지역사회의 범죄자 보호도 하고 양자 사이에 어정쩡한 입장을 말해요. 보호관찰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문제 가서 좀 봐드리면 훨씬 편할 것 같아.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뭐 들어오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범죄학이 말이죠. 범죄 원인론만 출제를 하려고 보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간부 시험은 40문제를 출제하잖아. 계속 한 군데서 출제하기가 곤란하니까 엉뚱한 문제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야. 그 점 이해를 하셔야 해요. 자, 그나마 이제 스미크라가 나와요. 스미크라. 보호관찰관 기능과 내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놨습니다. 자, 전통적, 프로그램형, 옹호형, 중개형 이렇게 나눠놨어. 제가 이제 아예 전문 시간에는 뭐 아주 풀어놓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저 기본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자,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이라 이거예요. 지식인, 제너럴리스트. 그냥 일반적 지식이냐, 일반적. 그리고 내부 자원만 활용을 해. 이런 사람들은 통제 중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별로 뭐 관심 없어. 내가 그냥 관리자로서 너를 관리하는 거야. 이건 전통적 방식이고요. 프로그램은 나는 전문가야. 전문가 지향이야. 나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야. 그리고 내부 자원만 사용을 해.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형이라고 보고요. 옹호형은 나는 지식이냐, 일반적인 지식이냐, 그런데 외부 자원을 활용해. 옹호형이고요. 중개형은 나는 전문가이면서 외부 자원을 활용해. 굉장히 활발한 활동가죠. 중개형이. 브로컬리지. 내가 지금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서 보호관찰을 하지만 외부 자원을 활용한다. 여기 중개 모형입니다. 자, 형벌과 보완처분. 여러분들 이원주의는 뭐예요? 형벌과 보완처분은 다르다는 개념이고, 이론주의는 형벌과 보완처분은 같다는 개념이야. 우리 다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크게 뭐 여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제가 이제 보완처분하고 관계 법령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쯤은 보고 가시고 어디선가 본 것이라면 한번 상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선고유예는 형법상에 있는데 보호관찰을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의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고유예는. 자,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해요. 그런데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합니다. 여기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자, 가석방자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기간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무기수는 20년 아니었어요? 20년은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야. 적어도 20년은 넘어야 너
가석방 보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가석방 나왔을 때 한없이 그러면 보관차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 기간을 뭘로 본다? 10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년의 경우는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차를 받습니다. 자, 임시퇴원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자,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있었죠. 소년법에서 소년 원에 들어간 경우 있어. 보호처분이 보호관찰 단기 1년, 단기 보호관찰이죠. 장기 보호관찰 2년 플러스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때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수강명령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가 있다. 자, 치료감호법. 자, 가족료 치료 위탁 시에 보호관찰 3년입니다. 이때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없어요. 자, 심미고, 알마고, 심신미약으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어요. 알코올, 마약으로 금고 이상하는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고자 할 때는 치료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합니다. 자, 전자부착법이 나왔어요. 자, 형 종료 후에 전자부착 기간 보호관찰하고요. 형 종료 후에 보호관찰 명령할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 또 미선고 특정 범죄자를 가석방할 때 전자부착하고 보호관찰할 수 있다고. 우리 다 배운 거죠? 이때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없습니다. 자, 약물치료법상 성충동 약물치료법이죠. 아까 잠깐 봤어. 법원 판결 15년 내에 치료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법원 결정이 있어요. 수용자가 나 나갈 테니까 나 주사 맞고 나갈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결정이 15년 이상 15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족료자, 가출수자들 치료명령을 결정을 할 때 약물을 치료받기로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받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항상 밖에 나가서 뭔가 있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법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보호관찰을. 자, 종전에 받았던 것을 합산해가지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0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종전 합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까지 출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범하고는 원래 빼기로 했으니까. 자, 성폭력처벌법하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 소년은 아동 청소년 대상 19세 미만 소년은 선고유예를 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범죄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자, 유죄가 확정되면 약식 고지 시에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강명령은 어떻게 하고 이수명령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야. 자, 집행유예할 때 그 기간 내에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이나 약식 고지 시에 병과하고요. 자,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 소장이 집행합니다. 자, 무엇을?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벌금형자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 소장이 집행합니다. 밖에가 있으니까. 근데 징역 이상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기 내에 교정시설 장이 집행합니다. 자, 가정폭력처벌법. 아버지가 마구 두들겨 패. 그래서 6개월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보호관찰 할 수가 있고요. 종전 합산 1년 초과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집행 이거 봤었죠? 보호관찰은 없어.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해. 자, 벌금 500만원, 법원 시간 산정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령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문제를